대중분들이 살 수 있는 시기와 준비된 투자자가 살 수 있는 시기는 달라요. 내년에 만약에 하락이 좀 크게 온다면, 그게 단기간에 온다면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꼭 내진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가에서 네. 매매가가 하락한다고 하면요, 지금 수준에서 네. 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수준에서 아니면 최고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은 이제 지역 아파트마다 개별성이 다른, 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르니까 지금 수준 말고 21년 고점 대비 21년 고점 대비 최대 30% 정도. 그러니까 작년 말에 제가 전망했을 때는 이쪽도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놨잖아요. 요 정도 들어가는 것도. 그쵸? 근데 지금은 요 정도가 최대 한계폭일 것 같은 거예요. 30% 수준? 조금 좀 지역이 떨어지는데 한 40% 수준? 그러니까 이 하락이 이때는 금리가 몇 프로 갈지도 몰라. 그리고 막 한창 좋았다가 첫 충격을 맞았어. 정부가 개입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인플레이션 더 세지면 어떡하지? 막 이게 안 좋은 게 많은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고점 대비 30% 정도가 최대 하락폭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WDB, 이 W자로 WDB 오는데 이 하락폭이 조금 높아지는 거죠. 그 저점이. 그 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낮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또 개입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단기간에 폭락이 온다는 거는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우리나라 그 투자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 무너지고 다 막 은행 부실 날 거라는 얘긴데 30%까지는 정부가 용인한다는 걸 요번에 봤죠. 1월 달에. 그러면 막 요즘 보면은 막 50%, 막 심지어 70%도 막 나오잖아요. 70% 쉽지 않습니다. 70% 나오면 일본도 그렇게 안 됐어요. 그 주택이 일본도 그때 막 거품 시기에 막 우리 이게 폭락하는 그래프 막 보잖아요. 네.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상가, 뭐 빌딩, 주택은 그렇게 안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보다 훨씬 그 가계부채 많다고 하지만 그때 상승률이 훨씬 적기 때문에 70%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70% 되면 그 요번에 신한은행인가요? 그 하나은행인가요? 은행에서 이제 100억 이상 자산가분들 투자 계획 어떻게 하고 있냐 그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 자산가분들은 2024년, 2025년 아파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모으고 계세요. 현금을 네, 부자분들이 벌어보시면 일부는 막 빌딩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그 정도 하락이 오면 사겠다는 거예요. 좋은 입지를. 그러시군요. 제가 아는 한 부자분도 다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30%만 남겨놓고. 아 그렇군요. 지금 부자분들은 현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 너무 막 50%, 70% 이렇게 기다리는 거는 사실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한 30% 떨어지면은 정말 내가 사고 싶었던 아파트다. 근데 걔가 30% 2021년대에 비해서 떨어졌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사실 이번에도 진짜 주요 지역 금방 떨어졌다 금방 반등하니까 그냥 놓쳐버리고 말았잖아요. 더 그렇죠. 떨어질 거라고 기다리다가. 그렇죠. 또 그렇게 되면 또 사이클이 또 막 5년 10년 가면은 또 기다려야 되니까. 맞아요. 그 5% 10% 더 떨어지는 거 바닥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한 요 정도부터는 과감히 염두에 둬라. 맞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제가 웅달님이랑 작년하고 올해 찍은 영상을 보시면 네.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잘 메인으로 들으셔야 되는데 나는 30% 떨어지면 나 같으면 이 구간 들어가면 산다라고 한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면 돈이 준비가 된 투자자는 이 정도 30% 떨어지면 사도 된다는, 나 같으면 산다는 거예요. 네. 저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뭐 경제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자금과 체력이 된 분들은 30%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1월 같은데. 근데 올해 한 3월 정도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좀 대중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서는 좀 사지 말고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영끌해가지고 사야 되는 사람들 혹은 부동산 공부가 안 된 대중분들은 좀 더 불확실성 해소된 다음에 사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딱 그거네. 둔촌주공 사라고 하신 거. 그렇죠. 둔촌주공도 같은 논리였잖아요. 이게 네. 제가 이게 욕 엄청 먹었는데 그 둔촌주공 분양가가 13억인데 지금 그 분양권 실거래가가 19억 정도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때는 13억 분양가가 말이 되냐, 이거 막 9억 간다 막 그랬잖아요. 11억 맞아요. 된다. 근데 지금 19억 하는 거
13억까지는 지금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보면? 그거 어렵죠. 그쵸. 30% 떨어져도 안 돼요. 13억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 비연 그러니까 내 희망하는 걸로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저는 둔촌주공이 맥시멈으로 이런 데가 막 50% 떨어진 이런 폭락 왔을 때 저는 둔촌주공이 한 12억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 봤단 말이에요. 왜냐면 리센츠가 13억이니까 둔촌주공이 걔보다 더 떨어질 이 가격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둔촌주공이 왜 가격이 메리트가 있었냐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기본적으로 그 상승 사이클에서 한 20, 그러니까 고점에서 20% 깎아서 사는 거거든요. 지금 둔촌주공 분양가가 광명의 분양가 아닙니까? 33평. 무조건 샀어야지. 무조건 지금은 달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 막 그 뭐랄까 이론적으로 통계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럼 마찬가지죠. 여기는 왜 이렇게 95%까지 올라왔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돈 있는 분들, 자금적 여력이 되는 분들은 이 시기도 결국엔 지나갈 거야. 다시 상승장이 올 거야. 그러니까 S급 지역에다가 내가 뭐 떨어지면 어때? 나는 돈이 있는데. 확실히 부동산이 주식하고 다른 것 같아요. 다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로. 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뭐 지금도 좋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뭐 꼭 하락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30% 이상 떨어진 지역은 뭐 보금자리론 같은 거 받으셔서 내 집 마련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진짜 저 때 13억에서 떨어져봤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1억 떨어진다. 네. 근데 그 1억을 더 기다려서 물론 살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19억으로 올라버리면 진짜 멘붕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고 싶었던 아파트라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 있었고 그럴 때는 이제 샀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게 항상 그 현금 확보를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현금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 따져봤자 그렇죠.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목돈이 없어. 음. 근데 뭐 30% 떨어져도 뭐 쓸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금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를 이론으로 막 이게 뭐 실전으로 안 배우시면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준비가 된 투자자분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세 살고 있는데, 지금 30% 떨어졌어.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지금이 거의 저점 근처인 것 같아. 그럼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전세를 즉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막 부동산 가가지고 이거 빨리 빼달라고 내가 이렇게 잘 줄 테니까 맞출 수가 있어요. 판단을 내가 4억 5천에 살고 있는데 4억으로 전세를 맞춰버리는 판단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인한테 5천만 원 나중에 줘요. 아니면은 공인중개사 분이 그런 거 메꿔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돈을 즉시 확보를 해서 투자를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대중분들은 그게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뭘 믿고 합니까? 결국엔 2년 만기 돼서야 이제 고민하는 거잖아요. 또 늦지 그러면. 그럼 또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 1월 2월 이때 영끌에서 막 사야 됩니다. 이건 이론으로나 맞는 거고 준비된 사람이나 되는 거지. 그렇죠. 대중분들은 그때 지금 전세 만기 남았는데 어떻게 사? 올해 10월에 만기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좀 기다리라고 많이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대중분들이 살 수 있는 시기와 준비된 투자자가 살 수 있는 시기는 달라요. 대중분들은 1년, 2년 동안 길게 가격이 요동치지 않는 그런 바닥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둔촌주공 같이 청약하는 분들은 그런 리스크가 없는 거죠. 이미 나는 돈이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이고 대출도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뭐 2년 있다가 내도 되잖아요. 그리고 뭐 앞으로 중도금도 한참 남았고. 너무 좋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아까 S급, A급, B급, C급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S급은 95%, A급은 85%, 네. B급은 75%까지 이제 떨어진 거 전고점 대비.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만약에 이번에 그럼 2차 하락이 오면 네. 이게 또 다 빠지는 건가요? 여기서? 아니에요. C급 같은 경우는 C급이나 B급은 하락폭이 많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덜 올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예를 들면 지금 세종시가 그렇거든요. 세종시 막 11억 하던 거 6억 5천, 뭐 7억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7억 5천 하는데 네. 세종시에서 폭락 막 전국적인 폭락 온다고 이거 7억 5천 하던 게 막 4억 가고 그럴까요? 5억 가고 쉽지 않아요. 네. 왜냐면 거기 전세가도 한 3억 5천 원 할 텐데.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S급. 어. S급이 그래도 한 20-30%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많이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A급도 뭐 한 70%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군요. B급, C급은 뭐 한 65%, 60%. 음. 그러니까 결국엔 촘촘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S급, A급이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래가 좋아질 거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투자를 해두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여력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갭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못 견디고 이제 팔게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많이 떨어진다는 건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고 뭐 회사 잘린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갭 투자하신 분 중에 못 던지는 물량을 100억대 자산가 분들이 좋구나 하고 받아가겠죠. S급이니까. 그러면은 아까 이제 2025년에 전세난이 이제 올 거고 아까 이제 갭은 줄어들 거고 했는데 뭐 그때 포함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네. 장기 전망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매가가 크게 하락을 하든 하지 않든 전세가의 상승은 이제 뭐 조금씩 앞으로 한 3년 내지 4년 정도에 걸쳐서 전세가는 꾸준히 상승할 것 같아요. 요 방향성은 정해졌고 마찬가지로 매매가의 상승도 저는 이제 정해졌다고 봅니다. 장기 전망에서. 왜냐하면 지금 PF 대출 부실을 터트리지 않고 대출로 지금 건설사들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악영향이 있냐면은 당장의 집값을 받쳐주는 장점은 있지만 신축 아파트가 공급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양은 안 되니까 못 가는데 망하진 않아. 결국에는 그런 건설사들이 망하고 그 땅을 가진 회사들이 망해야 경매로 막 땅이 막 50% 60%에 나와줘야 누군가는 어떤 회사의 투자자들은 이거 나중에 내가 인수해서 아파트 지으면 돈 많이 벌겠네. 헐값에 그걸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출로 좀 연명해 주니까 망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건설사가. 그러니까 미래에 저렴하게 그걸 사서 원가를 싸게 지금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에 먹힐 수 있을 만큼 지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공급은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에는 빌라도 지금 굉장히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 물량이 적어요. 아파트도 2025년에 둔촌주공 빼면은 뭐 한 2,000세대 될까요 지금? 그래서 신축 공급은 미래에 이제 2025년 6년부터 점점 분명히 부족해질 거고 경기도는 조금 있지만 전세는 꾸준히 지금 상황에서도 전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25년 뭐 이쯤 금리 인하가 나왔다. 금리 인하가 그러면은 월세에서 전세로 또 수요가 돈단 말이에요. 전세가 유리해지니까. 그럼 그때 본격적으로 공급 부족, 그러니까 전세 신축 공급 부족, 그다음에 금리 인하 올라가 버린 월세가 전세가의 기준이 되면서 전세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매매가가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든 전세가 상승에 의해서 갭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이제 2015년 정도가 그랬죠. 근데 갭 투자 2015년에 막 갭 투자 책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분들은 2012년 정도부터 막 갭 투자 들어간 거거든요. 전세가율 막 55% 이때부터. 그래서 2015년, 16년 되면 전세가율 막 60%, 75% 이렇게 올라갔죠. 네. 전세 난이 발생을 하면 전세자금 대출 한도액을 또 올려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과거에 우리 정권들의 예를 봤을 때 이명박 정부 때 그랬고요. 박근혜 정부 때 그랬죠. 전세자금 대출 한도액을 1억에서 3억으로, 3억에서 5억으로. 그럼 전세난이 났을 때 전세가 너무 올라서 난리다 할 때 여론이 안 좋을 때 5억에서 7억으로 또 올려버릴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예, 그러면은 또 받쳐주는 거죠.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 한번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2022년, 23년은 금리 얘기, 뭐 미국 뭐 인플레이션 얘기, 거시경제 위주를 많이 할 건데 24년, 25년쯤 되면 수요 공급 얘기로 돌아갈 거다. 결국에는 지금은 이 뭐 금리의 힘, 뭐 어떤 앞으로 뭐 경제 사정 이런 게 뭐 내년 정도 24년까지는 지배를 하겠지만 25년부터는 전세의 부족, 신축 전세의 부족, 전세가의 상승으로 갭 투자가 예정된 미래다. 단 유의하셔야 될 건 그럼 25년에 26년에 집값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전세가가 올라가지만 매매가는 쉽게 빨리 못 오를 것 같아. 매매가가 내년에 폭락이 온다면 다른 얘기지만 요 유지가 된다면 전세 여전히 뭐 10억인데 6억에 살지, 7억에 살지, 8억에 살지. 그러다가 사는 거거든요.
매매가는 글쎄요 한 27, 8년 그쯤에 좀 상승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너무 막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 그럼요. 갭 투자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지금 내가 이거 S급 보는 거 아닌 이상 물론 이때 뭐 이건 이제 직거래니까 빼고 요 정도에 샀으면 정말 좋았겠죠 내가. 네. 요거에 샀으면. 근데 이 정도에 사도 괜찮은 거예요. 네. 이 정도에 지금 요 정도. 대세 상승 오면 다 오르니까. 다 오르니까. 음. 내가 이게 14억 5천 하던 거 10억에 샀다. 아 이때 내가 8억에 살 수 있었는데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거 대대상승장 오면 여기 10억 하던 게 30억 될 겁니다. 2배 3배 가거든요. 보통 10년 단위로.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그러니까 이때 확인하고 사시면 되죠. 이때. 그렇죠. 내년에 또 이렇게 꾸준히 하락했다면.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그 B급하고 C급 요런 데는 집값 하락이 크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쪽에 진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뭐 초등학교 애가 들어간다거나 뭐 다른 뭐 집안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은 사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사도 괜찮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 올랐다고 해서 진짜 그거 다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고 개별 네. 아파트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따져서 딱 봤을 때 고점 대비 한 30%다 됐다. 그럼 사면 되는 거네. 아 그럼요. 지금 동탄을 한번 시세를 보시면 제가 특정 지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남부도 이제 동네도 곧 GTX-A 그 되잖아요. 아 동탄 그 GTX 그 동탄역 네. 그 주변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서울 값보다 비싼 데도 네. 많던데. 저는 서울 역 주변에 15억 줄 거면 서울 사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항상 드리는데. 아 동탄 하지 말고. 네. 네. 동탄에 보시면 여기 네. 이런 데 비싸잖아요. 이런 데. 엄청 비싸요, 진짜. 동탄 롯데인가? 롯데캐슬 네, 저기. 롯데캐슬. 아 16억인가 막 그런 거 네. 같은데. 보면 여기 하나도 안 떨어졌죠. 이게 이제 실현되는 호재의 힘인데 와. 여기를 동탄을 16억 여기를 지금 사라 이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동탄에 16억을 주고 살 거면 저는 차라리 여기 서울에 저기 재건축 갭 투자를 하겠습니다. 16억으로. 네, 16억이면 여의도를 하겠어요, 저 같으면. 여의도에서. 근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동탄의 그 이제 학군지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많이 올랐죠. 네. 보면 13억 6천 하던 게 12억 6천이니까 여기는 동탄의 뭐 S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한 10% 떨어졌네요. 그죠? S급, A급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우남 퍼스트빌 말고 이쪽을 보자고요. 이쪽 더 들어가서.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도 살기 좋거든요. 요 생활권이거든요. 여기 가면 그러네요. 좀 7억인데 지금 살짝 또 꺾였어요. 불안한데. 그러네. 그럼 여기서 다 드러나네.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B급 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는 조금 저는 지금 요 가격에 사는 건 좀 그렇다. 근데 여기는 괜찮은 거예요. 요 정도면 괜찮아. 조금 더 가볼까요? 포레너스 제가 이거 올해 제 상담하던 분한테 4억 5천에까지 떨어지면 사라라고 했는데 이게 8억 정도 하던 게 실제로 4억 5천까지 갔거든요. 실거래가로. 와, 거의 반토막 40%. 예. 근데 그때 평택에 당첨돼서 평택을 사셨어요. 여기도 지금 올라와서 이제 6억 2천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이러면은 뭐 한 20% 정도? 18%? 6억? 너무 조금 그래요. 6억까지가 이제 또 디딤돌 대출 구간이니까.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동탄에는 살아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분들. 이런 거. 뭐 10년 정도 된 거. 4억 6천. 이런 것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프가. 조금 더 눈을 넓혀서 이런 거 보자고. 여기 밑에 동탄 호수공원 쪽. 린스트라우스가 이제 대장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95%가 아니라 더 오른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대박이다. 네, 이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여기 부영 3단지만 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네요. 바로 한 건너인데. 그렇죠. 이제 보세요. 여기 위쪽에 동탄 위쪽에 그래 내가 뭐 이 정도 한번 사볼까? 이거 봤단 말이에요. 야 7억 하던 게 뭐 한 6억 1,500까지 떨어졌어. 한 10%, 15%? 1억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저 같으면 여기서 6억 주고 이걸 사느니 이걸 사는 거지 차라리. 왜냐면 저거는 고점이 7억이었잖아요. 얘는 고점이 지금 1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상승할 때 훨씬 올라갈 힘이 센데 지금 많이 회복을 못했죠. 야. 여긴 8억 선이잖아요. 그럼 2억 더 여력이 되면 2억을 더 대출받아 이걸 사시고 나는 6억까지밖에 돈이 안 돼요. 그러면 뭐 요런 쪽 보시는 거예요. 요런 쪽. 여기 보면은 하나포레나 이런 거 괜찮단 말이에요. 이런 거 여기도 지금 한 7억 9,500. 여기도 많이 올라왔네요. 요쪽으로 가야겠네. 요 외곽으로 갈수록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는 9억이 넘고 부영 1단지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이런 데가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죠. 7억 선이니까 7억 3천. 여기는 그래도 고점이 더 높단 말이죠. 여기는 한 10억까지 갔겠네요. 그리고 내가 서울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쪽 가시면 됩니다. 동탄의 오른쪽 끝에 이런데 이제 신규 분양한데 이런 데는 좀 싸요. 이런 거 5억이면 산단 말이에요. 똑같이 7억이 고점에 7억인데 여기는 5억 되잖아요. 아까 저 위는 6억 되고. 그럼 이런 거 구매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6억 밑으로는 참 떨어지기 이게 어려운 게 신축급이 내년에 정부에서 그 출산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1.8% 주택담보대출을 한다고 하거든요. 1.8%에서 3.3% 고정금리로 그 최저식 대출도 됩니다. 막 40년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6억에서 9억 선으로 아마 이제 정해질 텐데 그럼 6억 이하, 9억 이하 아파트 특히 6억 이하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떨어지기가. 다들 수요가 그쪽에 전세가에서 조금만 그렇지 않겠어요, 형님? 지금 여기 전세가 지금 4억이란 말이에요. 여기 매매가가 8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매매가가 6억으로 떨어졌어. 6억이야. 근데 전세가가 4억이야. 근데 대출 받으면은 사겠네. 엄청 싸. 살 것 같아요. 그럼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게 금방 치는 거죠, 바닥을. 네. 근데 25억짜리에서 막 12억 이거는 이 룸이 많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부에서 또 집값 받치는 정책이 또 슬금슬금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디딤돌 대출 뭐 이런 거 6억 이하 되게 싸게 해주는 정부 대출 부부 합산소득 막 2,500만 원 늘려주고 막 이러고 있어요. 되게 정부는 받쳐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현님 앞으로 좀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네.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서울과 수도권의 미분양이 증가하느냐. 특히나 서울이 조금 분양이 잘 되더라도 의정부라든가 광명 혹은 뭐 부천 그다음에 고양, 성남 이런 서울의 외곽권, 구리 이런 지역에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을 때 거기가 미계약이 나고 청약은 완판되지만 계약이 안 돼. 이거는 사실 전매권 팔아서 단기 차익 벌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완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곽권이 비싼 가격에 미계약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미분양이 늘기 시작하면 서울의 외곽권부터 또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 고분양가를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눈여겨보시고 두 번째는 총선입니다. 총선. 정부의 정책. 총선 이후에 정부의 정책이 집값 받쳐주기 위해서 좀 집값 거품을 좀 빼는 걸로 바뀔 것이냐.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선은 S급, A급, B급, C급 서울 안에서도 이걸 나눠서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횡보나 하락의 네. 가능성이 뭐 향후 한 1, 2년 정도는 네. 좀 확률이 높은 것 같고 그렇지만 전세값은 올라가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역사의 반복이 되듯이 그 매가와 전세가 갭이 줄어들면서 네. 이제 갭 투자의 시기가 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그 하락 70% 확률로 보는 하락이 좀 크게 온다면 그게 단기간에 온다면 네. 단기간에 온다면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꼭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표로 앞으로 미분양과 총선의 정부 정책들을 지켜봐라. 네네. 오늘 또 꿀팁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덕현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경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기저기서 뭐 구조조정 얘기도 들려오고 힘든 시기인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또 항상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부동산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뭐 내년에 뭐 오르든 떨어지든 또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공 분양 많이 할 테니까 경기도 지역에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런 거 샀다가 뭐 하락장 공부해서 서울로 다 진입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행복한 가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 한 채 있으신 분들은 그냥 버티는 게 낫는 것 같아요. 집 있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네, 지금 뭐 투자하신 분들이나 좀 걱정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 무리한 투자 안 하신 분들은 저도 그냥. 지금 뭐 제 집 13억 5천 했다가 지금 한 11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 아, 뭐 지금 걱정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되게 슬프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F급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뭐 10% 20% 빠지더라도 내 집 음. 마련 하신 분들 무리하지 않고 그런 네. 분들은 그냥 버티면 또 될 것 같고요. 저는 S급이 우리 집만큼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죠. 저 상급지로 갈아타고. 아 그때 또 아까 말씀해주신 그쵸. 그 빠르게 대응해서 네네.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음. 옹달식빵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좀 무리하게 뭐 연끌을 해서 투자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뭐 하락이나 이런 확률이 높다고 하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겠네요. 준비하셔야 되고. 그쵸.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너무 뭐 한두 채 내가 투자했는데 역전세 났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출로 버티겠는데 5채 10채 이렇게 하신 분들 특히 지방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참 힘든 시기니까 미리미리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덕현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덕현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